이번 영상에서는 마포 한강뷰 아파트를 소개합니다. 광흥창역 남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를 임장했습니다. 마포구 하중동, 신정동, 현석동 등 많은 행정구역이 얽혀 있습니다. 무슨 동이다 정의할 수는 없는 구역입니다. 서강대교 북단의 서강로를 끼고 있고 밤섬과 여의도 한강뷰가 나오는 지역으로 정의합니다. 2010년에 준공된 한강 밤섬자이입니다. 488세대가 거주합니다. 규모는 작지만 매우 잘 지은 명품 아파트입니다. 깔끔한 외관과 정갈한 조경입니다. 단지 곳곳에 한강과 여의도의 사진이 있습니다. 한강뷰 세대가 아닌 이들을 위한 배려일까요? 개인적으로는 살짝 자기적인 느낌입니다. 또 차가 이동하는 도로와 사람이 이동하는 도로가 얽혀 있습니다. 정문에서 바로 지하주차장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한강뷰 아파트이기 때문에 한강 조망에 따라 시세 차이가 납니다. 33평 101동은 16억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33평은 한강뷰가 나오지 않습니다. 102동부터 105동은 44평에서 51평의 중대형 평수입니다. 51평 105동 14층이 30억 5천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106동과 107동은 58평과 60평의 대형 평수입니다. 한강 조망 여부에 따라 같은 동에서 많게는 5억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한강뷰 아파트의 위력입니다. 입주민 분들이 올려놓은 사진들, 그리고 한강변을 거니면서 상상하게 되는 조망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밤섬의 자연과 여의도의 고층 건물, 수려한 서강대교가 한데 어우러집니다. 사계에 따라 변하는 밤섬과 시간에 따라 높아지는 여의도는 순환하는 서울과 발전하는 서울의 모습을 거실에서 즐길 수 있게 해줍니다. 성수동의 한강뷰나 반포의 한강뷰도 운치가 있겠지만 이곳의 한강뷰는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단지 바로 앞으로 강변북로가 지나갑니다. 차량이 쌩쌩 지나기 때문에 소음이 있습니다. 간혹 먼지가 눈에 들어가기도 해 분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 도로들은 고가이기 때문에 어둡고 스산합니다. 아파트 중층까지도 소음과 분진의 영향권에 있습니다. 한편으로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09년식 반포자이와 비슷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같은 건설사, 같은 시기에 준공된 아파트는 아무래도 비슷한 특징들을 많이 공유합니다. 다음은 서강 GS 아파트입니다. 함께 변기되는 아파트들에 비하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일단 용적률이 높습니다. 359%입니다. 단지에 들어서자마자 빽빽한 느낌이 듭니다. 1999년식입니다. 세대당 0.99대로 주차 대수가 부족합니다. 결로나 보일러 문제도 종종 이야기됩니다. 26평형이 최근 10억 4천과 11억 4천에 등기되었습니다. 틈새로라도 한강이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에 따라 매물별 가격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강을 완벽히 조망할 수 있는 34평의 최고층수 아파트는 14억 5천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뷰만큼은 독보적입니다. 특히 여의도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103동의 영구적인 한강 조망은 단지 내 가장 높은 프리미엄 요소입니다. 단, 우려스러운 것이 있다면 한강변의 66-2 부지에 하이엔드 주택이 들어섭니다. 한강 GS의 조망권이 위태롭게 침해될 것입니다. 힐스테이트입니다. 강변 힐스테이트와 밤섬 힐스테이트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강변 힐스테이트는 2004년에 준공된 용적률 219%의 아파트입니다. 이곳 역시 한강뷰가 가능한 세대, 그렇지 않은 세대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납니다. 107동 10층이 14억 9,500에 거래되었습니다. 밤섬 힐스테이트입니다. 밤섬 현대라고도 합니다. 두 개 동이 한강변을 따라 나란히 서 있습니다. 용적률 397%의 아파트로 1999년 준공되었습니다. 26평이 12억을 전후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한강을 막힘없이 조망할 수 있는 세대는 거의 다 대형 평수입니다. 그러나 밤섬 현대는 26평도 한강 조망이 가능합니다. 단, 연식도 있고 용적률도 높기 때문에 좋지 않은 아파트 컨디션은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레미안 웨스트림입니다. 2016년에 준공된 지금까지 설명드린 아파트 중에서는 가장 젊습니다. 커뮤니티 시설이나 조경 등 역시 신축은 신축이구나. 그 차이를 절감했습니다. 믿고 보는 레미안, 우수한 경관입니다. 고층을 기준으로 36평이 23억 5천에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역시나 같은 동네에서도 한강 조망을 여부로 고층과 저층 간 가격 차이가 크게 납니다. 단지 내 조경도 리조트처럼 잘 꾸며져 있고 기부 체납으로 조성된 소공원도 아름답습니다.
이 지역 고가 아파트의 정체성은 한강뷰에 있는 만큼 한강뷰 아파트를 기준으로 가격을 비교하겠습니다. 다만 매물별로 가격 차이가 심한 지역이라 참고 삼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강 밤섬자이 30억 5천, 서강 GS 15억 9천, 밤섬 현대 16억 5천, 레미안 웨스트림 34억 5천. 30평대에서 한강뷰가 나오지 않는 밤섬 자이를 제외하고 모두 한강뷰가 나오는 30평대의 실거래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10억 중반대로 서강 GS와 밤섬 현대 한강뷰 세대를 매수할 수 있지만 구축입니다. 신축 한강뷰를 원한다면 레미안 웨스트림, 대형 평수 한강뷰를 원한다면 한강 밤섬 자이를 추천합니다. 한강변에 딱 붙어있는 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영구적인 한강뷰를 누릴 수 있다는 압도적인 장점이 크긴 하지만 강변북로가 있기 때문에 소음과 분진이 있습니다. 또 저층뷰는 높은 강변북로 고가로 인해 온전한 조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딱 붙어있는 한강변 아파트 중층보다도 더 높이 한강을 바라볼 수 있는 한 걸음 떨어진 아파트의 고층이 인기가 많습니다. 6호선 광흥창역이 있습니다. 공덕역에서 1회 완승을 거쳐 종로 3가역까지는 1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여의도까지는 오히려 버스로 이동하는 것이 빠릅니다. 서강대교를 지나 가장 빨리 가는 버스는 10분이면 여의도역에 도착합니다. 다만 한강변에 붙어있는 아파트들은 정류장까지 최소 10분 정도 걸어가야 합니다. 광흥창역은 서부선 호재도 있습니다. 여의도로 이동이 더 편리해질 것입니다. 신촌 및 서북부 접근성도 개선됩니다. 무엇보다 서울대 입구역으로 지름길을 가로질러 가면서 강남까지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몇 차례의 환승을 감수하면 나쁘지는 않은데 서부선을 통하면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강변북로가 지납니다. 자차를 통한 교통편에는 대단히 좋지만 이 도로들이 만들어내는 소음과 분진이 있습니다. 이래서 여의도가 특별합니다. 한강변의 올림픽대로가 지나지 않는 여의도의 가치를 절감했습니다. 학구는 아쉽습니다. 일단 초등학교가 멉니다. 한강 밤섬자이, 서강 GS는 서강초등학교로 배정을 받습니다. 한강 밤섬자이를 기준으로 11분을 걸어가야 합니다. 마포 강변 힐스테이트는 신석초등학교로 배정을 받습니다. 역시 9분 정도의 거리를 걸어가야 합니다. 서강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1065명이나 되는 과밀학교입니다. 굉장히 넓은 지역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중학교로는 신수중학교가 있습니다. 학원가는 대흥역 주변을 많이 이용합니다. 동네가 고즈넉합니다. 지하철역도 한적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솔직한 말로 광흥창역 주변을 그 어떤 외지인도 찾지 않습니다. 홍대, 신촌, 합정 같은 기라성 같은 동네 사이에서 광흥창은 생소합니다. 조용하고 아늑하다는 말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만큼 상권이 열악하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중간중간 프랜차이즈 가게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뿐이고 집적된 상업시설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한강공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규모가 협소하고 놀거리가 부족합니다. 사이클을 타고 가는 분들이 많고 러닝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보행로의 절반을 내어주어야 하니 여유롭게 걸음하는 분들께는 허락된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잠시 앉아 쉴 수 있는 벤치조차 별로 없습니다. 여의도와 밤섬 조망을 기대하고 한강에 왔지만 실망했습니다. 낮은 위치에서 한강을 우람하거나 즐기기에 한강이 그리 예쁘지 않았습니다. 고가의 한강변은 막혀있고 공원조차 자체적인 놀거리를 보유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 지역의 가치는 밤섬과 여의도가 한눈에 보이는 파노라마 뷰입니다. 그리고 이를 누릴 수 있는 것은 한강변에 위치한 아파트, 그 중에서도 한강변에 위치한 동, 그 중에서도 고층 세대에 국한됩니다. 그 가치와 프리미엄이 가격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고 자본주의와 소유의 질서에 따라 당연한 일임을 인지하면서도 아름다운 경치가 그들만의 전유물로 국한되어 있는 것이 부럽고 아깝습니다. 공원을 잘 조성해서 일반 시민에게도 그런 경치가 허락되었으면 좋겠어요. 멋진 한강공원이 조성되면 지역의 인지도도 높아지고 사람들이 더 많이 찾고 덩달아 상권도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거실에서만 보이는 한강뷰가 아닌 도로에서 걸으면서 바깥바람을 맞으면서 볼 수 있는 한강뷰를 희망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추천드리고 싶은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CJ 리버빌과 밤섬 현대 사이의 밤섬 공원. 밤섬 공원은 높이가 좀 있기 때문에 강변북로의 시야가 막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의도를 더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으며 보행자가 한강을 온전히 향유할 수 있습니다.
벤치를 만들어 두어서 앉아 쉬어가기도 편합니다. 무척이나 만족하실 겁니다. 밤에는 경치가 더 아름다울 것입니다. 이런 공원이 더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포 한강변 아파트를 주목하라. 저는 이곳의 입지적 가치는 해석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의도라는 우리나라 최대의 업무지구를 마주보고 있습니다. 직주 근접 수요가 꾸준합니다. 그리고 공덕역과도 가깝기 때문에 광화문, 종로 등 도심으로 나아가기도 편리합니다. 서부선으로 인해 6호선의 가치는 더 좋아질 것입니다. 마포 세빛문화섬도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밤섬이라는 침범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공간이 각별한 정체성이 되어줍니다. 저는 한강뷰 아파트의 하나의 분류로서 정의될 만한 특색을 갖춘 조망을 이곳 광흥창 아파트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밤섬과 여의도, 자연과 도시, 순환과 발전, 그 가치를 모두 투영하는 한강뷰입니다. 따라서 한강뷰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있는 분들은 이곳에서 높은 만족감을 느끼실 것입니다. 만약 뷰에 대한 욕심이 없다면 한강 쪽에 가까운 광흥창 남쪽의 아파트보다 광흥창역 북쪽의 아파트들을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초등학교와 가깝고 역 접근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아파트는 조망의 최우선의 가치를 두시는 분들께 적합한 지역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이 애매하다고 느꼈습니다. 학군과 상권, 주거, 역과 멀어 상대적인 교통까지도. 근데 이 모든 것을 극복하는 것은 역시 한강, 밤섬, 여의도일 것입니다. 이 요소들의 가치를 높게 두신다면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럼